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클래스에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승범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요, 강의하다 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또는 이제 프리클래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질문을 좀 던지는데 특히 이제 좀 지리 파트와 관련된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리 파트와 관련해서 또 추려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헷갈려하고 있는 또는 어려워하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슬람 문화권과 건조 문화권 차이를 알려주세요. 자, 문화권이란 말 빼도 되죠. 자, 이슬람 문화권과 그 다음에 건조 문화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질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상하다. 이슬람 하면 다 사막이 영상되고 사막이니까 다 건조가 이슬람이 건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드신 것 같은데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딥니까? 이슬람은 종교죠. 이슬람 문화권은 일단 인문 환경, 사람이 만든 환경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건조한 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사막을 만든 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환경에 따른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달라지죠. 이슬람은 종교, 사람이 만든 인문 환경. 건조 문화권은 바로 자연이 만든 환경.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은 아무래도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모스크 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마단이라든가 바로 해가 떴을 때는 금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할랄 음식, 허용된 음식이라든가 됐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슬람 문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인문 환경. 그 다음에 건조 문화는 큰 일교차, 강한 바람에 따라서 그렇죠? 네, 긴 옷을 입는다든가. 그 다음에 집들도 그렇죠? 흙 벽돌집, 평평한 지붕, 비가 안 오니까.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작은 창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슬람 문화권과 건조 문화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굳이 건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열대 기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종교는 이슬람교지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건조하지 않더라도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굳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문화권이 바로 건조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둘이 대부분 주로 건조 문화 지역에 이슬람교가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나타난 헷갈림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약간 좀 깊게 좀 지리와 관련된 그 학과를 졸업하신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원래 이제 통합사회 지리편에서 여기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네, 지금 공간 불평등에 대해 나오는 단원의 필기가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요. 네. 자,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공간 불평등.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은 굉장히 잘 개발되고 살기가 편리한데 어느 특정 지역은 너무 살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좀 낙후된 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지역 간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격차가 터지는 것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역류 현상. 자, 역류 현상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통합사회 기존 내용에 있다기보다는 아마 학교 특성에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배웠던 학생이 올린 질문 같아요. 자, 역류는 말 그대로 거꾸로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흐를 유인데 바꿔서 흐르는 거니까 거꾸로 흐른다. 자, 이게 보통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겁니다. 자, 보통 나라가 처음부터 돈이 있던 건 아니죠. 조금 가난한 나라가 이제 조금 산업 개발이 되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면 이제 지역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전체를 개발하기까지는 돈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긴 돈 갖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가면서 이 개발의 효과를 넓히려고 하는 걸 우리는 거점 개발이라고 합니다. 거점 개발.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예를 들면 A 지역을 발전시켜서 그 A 지역의 발전의 효과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를 노린 건데, 문제는 파급 효과를 노리고 A 지역만 개발해 봤는데 파급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A 지역이 더 살기 편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A 지역에 더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바로 역류 현상입니다. 즉 파급 효과의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A를 개발해서 개발의 역량 정도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길 바랐는데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이 A가 편하니까 다 A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이게 바로 역류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성. 자, 여러분, 효율성이란 건 뭡니까? 최대한 어떤 그 효율, 말 그대로 이익을 따진다는 소리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정말 돈이 많은 국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를 다 개발하면 됩니다. 돈 외에 구애받지 않고. 하지만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산업국가에서는 얼마 없는 돈을 갖고 지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특정 거점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 거점을 개발해서 주변 지역으로 개발의 역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무엇을 목표로 개발을 합니까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효율성입니다. 즉,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효율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향식 개발.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 이유가 뒤에 좀 개발이라는 말이 좀 빠졌거든요. 효율성을 따지는 개발, 하향식 개발. 자, 하향식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그러면 지금 개발할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 지역도 개발해야 되고 B 지역도 개발해야 되고 C 지역도 개발해달라고 그러고 D 지역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할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미안, 다 개발시켜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따라서 이번엔 A만 한다. B, C, D는 기다려. A를 개발한 다음에 영향력이 퍼지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발은 각각의 시나 각각의 동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 아래 꼭 명령을 내리듯이 이번엔 A만 개발하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하향식, 명령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상명하복처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특정 지역만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개발을 하향식 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질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장 거점 개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를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 없으니까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를 성장시켜서 주변에 그 영향력을 파급시키려고 했던 그 개발, 그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 근데 그 부작용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효과가 퍼지는 게 아니라 성장 지역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고 꽉 차버린 현상, 역류 현상.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이유죠. 뭐가 돈이 많지 않아서. 따라서 무슨 성을 되게 따진다? 효율성.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개발은 누가 주도한다? 중앙정부 주도로. 저기 개발해. 너희들은 기다려. 바로 무슨 식? 하향식.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됐습니까? 이게 바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성, 형평성, 상향식. 자, 그러니까 질문이 공간 불평등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길어지니까 좀 까먹었죠. 공간 불평등에서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었나 봐요.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비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의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형평성. 자, 형평성은 뭡니까? 효율성. 그러니까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형평성은 균형 있게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장 거점과 개발이 있다면 성장 거점 개발이라면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 거점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바로 균형 개발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균형 개발은 아무래도 어떤 특정 지역만 개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쵸? 지역 전체를 균형 있게 개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균형 개발은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에서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따지죠. 균형 있게. 그 다음에 상향식. 상향식은 아까 하향식은 위에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 상향식은 뭐냐?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식의 개발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됐어요?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 이거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알리는 거죠. 우리는 집이 모자라 아파트 건설할 거야. 그렇게 알아둬. 상향식. 됐습니까? 우리는 일자리가 부족해. 공장을 더 지을 거야. 알아둬. 됐습니까? 상향식. 따라서 기초 또는 어떤 지방자치의 어떤 요구가 위로 전달되는 상향식 개발. 이런 나라는 보통 선진국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국토의 전체 균형 있는 개발, 형평성. 근데 갑자기 비효율성이 왜 나왔느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들어간 경제적 규모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효율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던진 질문, 이런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의미는 성장 거점 개발이냐, 균형 개발이냐, 이 개발의 차이에서 나왔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성장 거점 개발, 주로 개도국이나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국가들이 하는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개발이 균형 개발, 주로 선진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프리클래스에 이제 올라온 질문 몇 가지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자, 이 모든 강의는요, 저희 프리클래스 살펴보시면은 단원, 6단원, 7단원 내용에서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강의를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꼭 구독 박아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밑에 댓글에 올리시면은 제가 확인 즉시 또는 시간이 나는 즉시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튜브의 여러 가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프리클래스 수업, 그 장점이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성적 향상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이었습니다.